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 피에 대해서 저자는 다카하시 히로노리 이어서 봅니다. 탱글탱글한 피, 탱글탱글 적혈구. 와, 정말 편안하고 편안한 모습의 혈액의 깨끗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상태의 혈액은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반듯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거나 뭉치거나 겹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 움직인다. 또한 탄성이 풍부하므로 서로 부딪혀서 변형이 되어도 곧바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혈장 속에 쓸데없는 부유물이 나타나는 일도 없다. 피를 보면은 혈액 관찰을 위한 기본 지식을 쌓기. 적혈구의 4가지 특징은 적혈구에는 다른 세포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 속에는 1분자의 철을 함유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헤모글로빈은 붉은 혈색소이다.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헤모글로빈의 철이 2분자의 상태일 때 산소가 결합하여 적혈구에 의해 온몸의 조직으로 산소가 운반된다.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적혈구 자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혈장 속에 녹아서 운반되는 산소는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적혈구가 활동하지 않으면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전달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적혈구는 산소 운송업의 전문가이다.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공처럼 둥근 구형이 아니라 제름이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의 두께가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이 독특한 형태 덕분에 적혈구는 자신의 지름보다 훨씬 더 가는 미세 혈관 속에서도 모양을 바꾸어서 비틀어가며 흘러갈 수가 있다. 또한 이 형태는 동일한 부피의 구형에 비해 세포 면적이 약 1.3배나 크기 때문에 산소를 받거나 전달하는 데도 유리하다. 적혈구에는 핵이 없다. 성숙한 적혈구에는 핵이 없다. 성숙 과정에서 소실되기 때문이다. 핵이 없다는 것은 적혈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덕분에 약 20초 동안에 한 번꼴로 온몸을 순환하는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이나 된다. 한 넉 달 된다 이 말이네요. 그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적혈구는 무려 50만 번이나 온몸의 조직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 적혈구는 음이온에 둘러싸여 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다. 적혈구 주위에는 음이온의 하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음이온 하전층 덕분에 적혈구끼리 서로 밀어내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적혈구가 혈액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백혈구의 구성은 현미경을 보면서 시야를 움직이면 군데군데서 백혈구를 관찰할 수 있다. 적혈구보다도 훨씬 크고 아메바처럼 모양을 바꾸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과립구와 단핵구이다. 과립구에서는 단핵구처럼 병원체나 노폐물을 포식하는 역할을 맡은 호중구, 알레르기와 관련이 깊은 호산구, 그리고 호염기구가 있다. 라이트 김자 염색 표면에서 호산구의 과립은 붉게, 호염기구의 과립은 진한 청색으로 염색이 된다. 호중구와 단핵구의 과립은 크기가 작고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한 색으로
염색이 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호전구와 단핵구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호상구는 과립의 크기를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성숙한 과립구의 핵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 또는 분절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과립구나 단핵구보다 작고 핵이 타원형이며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 백혈구가 림프구이다. 작은 림프구 중에는 크기가 적혈구와 비슷한 것도 있다. 림프구는 면역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세포다. 림프구에는 B세포, T세포, NK세포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형상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 책 앞부분에 백혈구를 염색한 모습을 담은 컬러 사진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메바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백혈구, 호중구 또는 단핵구.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꼭 개구리 알 쓸어 놓은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렇게. 꼭 개구리 알 쓸어 놓은 것 같아. 이런 뭔가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움직임이 과립이 큰 백혈구 호상구로 추정되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과립구, 오른쪽 아래 것은 단핵구로 추정된다. 단핵구는 좀 희미하게 보이네요. 크기가 작은 림프구는 이렇게 꼭 적혈구만 한 것도 있네요. 조그마한 것도 있구나. 그리고 크기가 조금 큰 림프구죠. 림프구. 혈소판, 림프구와 혈소판 같이 있는가 봐요. 자, 지혈과 관련된 혈소판은 적혈구 10에서 20개당 1개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모양의 세포다. 혈소판은 라이트 김자 염색 표본에서는 남색으로 염색됨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생혈액 관찰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다른 부유물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혈소판의 주된 기능은 지혈 작용이다. 따라서 혈소판의 수가 감소하면 출혈이 멎지 않게 된다. 혈소판 부족증이다. 그러면 지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이런 여기 혈소판이구나. 이렇게 꼭 희미하게 꼭 부유물 같이 보이는 것이 혈소판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상태의 혈액.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혈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면 먼저 나쁜 상태의 혈액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인체를 늙게 만드는 위험한 상태의 혈액을 보기로 하자. 스스로 아무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가끔은 건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 생혈액 관찰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신속하게 신체의 이상을 찾아낼 수 있다. 이때 적절하게 대처하면 혈액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화나 신체의 불쾌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크기와 모양이 변형된 적혈구. 적혈구는 본래 반듯한 원반 모양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형태가 변할 수가 있다.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본래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기도 한다. 적혈구 막이나 헤모글로빈 구조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는 특수한 질병을 제외하면 체내 환경의 악화가 적혈구의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적혈구 변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적혈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이다. 원인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특히 비타민 B12나 엽산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엽산의 부족이나 이렇게 되면
변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철 결핍성 빈혈이나 지중해 빈혈 같은 특수한 헤모글로빈 이상증 환자에게서는 정상 크기보다 작고 얇은 적혈구가 두드러지고 때때로 반지 모양의 적혈구가 출현하기도 한다. 이따금 과도한 음주나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적혈구 표면에 혹이나 가시 또는 바늘 모양의 돌기가 눈에 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체내 독소의 배설 및 정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위와 장이 약해서 대변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분의 섭취가 부족해서 오줌의 양이 적거나 또는 운동 부족으로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적혈구는 둥근 모양으로 잃고 톱니 모양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적혈구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이런 것은 뭔가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은 뭔가 소실되어 있을 때, 영양 소실일 때 정상 크기보다 작고 반지 모양의 적혈구 이렇게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반지 모양을 하는 적혈구 이런 것들로 있을 수가 있다. 타원형으로 이런 식의 적혈구도 있을 수가 있고 톱니 모양으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바늘 혹은 홍 모양의 돌기를 가진 이런 적혈구가 있을 수가 있다. 적혈구의 위험한 변형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적혈구 내에 깊은 절개나 복립체가 보이는 변형이다. 이러한 변형은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런 변화가 현저하다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에서는 이러한 적혈구의 변형이 확인된 환자에게 건강 진단을 권한다. 그런데 진단 결과 매우 높은 확률로 질병이 발견되곤 한다. 통문적인 암 환자의 적혈구를 보면 매우 강한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뚜렷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할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때야말로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설령 암이 발견되더라도 체내 환경이 개선되고 혈액의 상태가 호전되면 암은 더 이상 진행을 멈추고 전신의 상태도 차츰 회복된다. 그러므로 치료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혈구의 위험한 변형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 말이죠. 제대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첫 번째 위험한 변형의 두 번째는 적혈구가 이상한 찌그러진 어떤 모습이 나오는군요. 적혈구의 위험한 모습들은 다양하게 둥근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고 부유물도 있고 터진 것 같은 모습도 있고 위험한 변형이 꼭 무슨 찌그러져서 꼭 터진 것 같은 모습이 여러 군데 있군요. 위험한 변형이라 이거 크거나 작거나 완전히 적혈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위험한 변형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아주 위험하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그 원인은 적혈구가 사슬처럼 서로 겹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마치 동전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전이라고 부른다. 의사들에게는 적혈구의 연전 형성이라고 하면 곧 다발성 골수종 같은 고글로불린 혈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상식일 정도로 잘 알려진 현상이다. 골수종. 그러나 실제로 적혈구의 연전 현상은 체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적혈구의 연전이 형성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로 탈수와
양이온의 증가를 둘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적혈구 주위에는 음이온 하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밀어내는 성질들이 있어서 서로 달라붙거나 뭉치지 않는다. 그런데 혈액 속에 양이온이 늘어나면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양, 상태가 되고, 이 때문에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기 쉬워진다. 체내의 양이온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주위의 양이온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등의 사무 자동화 기기 부근이나 밀폐된 공간, 또 비가 오는 날씨에 양이온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씨가 궂을 때에 어깨 결림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그렇군요. 다발성 골수종은 악성인데 악성이 아니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골수종 환자에게서 보이는 적혈구 연전 현상은 골수종일 때는 골수에 피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거나 만들어지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이상하게 그냥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건데, 혹은 또 양 이온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영양소에 양이온 대전이 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백질과 관계가 깊은 듯하다.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신 후에 적혈구에서 뚜렷한 연전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덧붙이자면, 흔히 일부 언론에서는 적혈구가 연전을 형성한 상태만 예로 들어 탁하고 걸쭉한 혈액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혈액의 걸쭉한 상태는 적혈구의 연전 현상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부유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대전 물질은 보통 경우에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깨어지면은 마이너스 전기 혹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대전된 물질을 대전체라고 한다라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에는 그렇고, 평형이 깨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은 양이온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그냥 건강한 상태고 좋은 환경에 가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연전 현상이 매우 심하거나 이때는 굉장히 피곤하겠어요. 몸이 그냥 어저뻐근하고 이제 빨리 그냥 컴퓨터 같은 데서 탈출해야 될 그저 음이온 상태로 빨리 나가야 될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유령처럼 사라지는 적혈구의 용혈 현상. 적혈구의 용혈이란 적혈구가 급하게 팽창해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영양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잘 일어난다. 특히 당질의 과잉 섭취와 관계가 깊은 듯하다. 단 주스를 마신 직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현상이 관찰된다. 비만인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 평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적혈구가 힘을 못 쓴다 말인데, 적혈구가 튼튼하려면 그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왼쪽 아래서부터 적혈구가 사라지고 있다. 왼쪽 아래서부터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고, 저쪽으로만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적혈구를 1000배율로 관찰해 보면은 희미하게 그냥 사라지면서 큰 모습인데,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용혈 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군요. 혈액 속을 떠다니는 탁하고 오염된 부유 물질들. 혈액은 무균 상태가 아니었다. 혈액의 액체 성분, 즉 혈장 속에는 당이나 단백질, 전해질 등의 영양소나 응고 인자, 면역 글로불린 등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나는 그런 물질은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해보니 실로 다양한 성성의 부유물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의 놀라움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균 상태의 성력이라고 믿었던 혈액 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존재하다니.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영양소와 산소를 같이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인가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 중에는 적혈구보다도 훨씬 커서 현미경의 관찰 시야를 벗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혈액 속을 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는 박테리아 모양의 부유물까지 있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부유물들이 내 자신의 혈액 속에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쯤 되면 의사인 나로서도 동료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건 간에 적혈구보다 훨씬 더 큰 부유물이 많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모세의 혈관 내의 흐름이 나빠질 것이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증식하고 있는 데에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이후 나는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최대한 신체의 배설 및 정화력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 혈액 속에 부유물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식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신체의 여러 곳에서 불쾌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네요. 체내 정화력의 정도를 알려주는 플라그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부정형 부유물을 말한다. 플라크의 대부분은 떨어져 나간 혈관 벽의 조각이나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은 영양물질로 추정된다. 모양이나 크기, 색채도 불특정하다 보니 현미경의 시야를 벗어날 만큼 크거나 타르가 침착된 것 또는 착색 첨가물에 의한 선명한 색을 가진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플라그가 관찰된다. 그 성분이 무엇이건 간에 적혈구보다 훨씬 더 큰 플라그가 부유하고 있다면 모세혈관의 수준에서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적혈구의 지름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모세혈관은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특하게도 적혈구는 하나씩 제 몸을 비틀어가며 그 좁은 곳을 어렵사리 통과한다. 큰 플라그의 출현이 두드러질 때는 체내의 분해력과 정화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 과식을 삼가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식이효소가 풍부한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피를 보고 걸쭉하고 이런 위기성을 보게 되면 그렇겠네요. 이거 잘못된 플라그라는 것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적혈구는 이렇게 동글동글 조그만한데 이렇게 큰 부유물이 있다면, 뭔가가 플라그가 있다면 이런 것이 순환을 얼마나 큰 장애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네요. 플라그.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한 물질들이 떠다니네요. 뭔가 잘못 먹어서 그렇다. 플라그가 이것도 플라그네요. 플라그. 그러니까 혈액 자체도 탱글탱글하지 않고 적혈구도 그렇고, 그런데 플라그까지 있다라는 것은 참 위험한 끈적끈적한 꽉 무슨 혈전 같은 그죠? 플라그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플라그는 다양하네요. 이렇게 플라크가 이렇게 그것이 백혈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플라크라는 거죠. 플라크가 이런 것들이 이상한 형체의 이런 무슨 금속 쇠고 조각 같은 이런 것들이 끼어서 모세혈관을 막고 혈액을 막는다면 혈전으로 엄청난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타르가 부착된 플라그, 타르가 부착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피 속에 뭔가 끈적끈적 안 좋은 그 찌꺼기 기름 같은 것들이 묻어 있다면 전에 내가 이런 시커먼 것이 있던 것이 보였는데 타르가 부착된 플라그라고 뭔가 잘못 먹은 음식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는 적혈구와 비교하면 플라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천비로 관찰하면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극히 일부만 보일 정도이다. 이런 것이 혈액 속에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혈액 속에 이런 것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모세혈관을 막으면 안 되겠네요. 100비율로 관찰해서 거대한 플라크를 이렇게 혈전 같은 것들이 만약에 참 백신 같은 거 맞아서 백신 속에 어떤 부유물질들이 이상한 것들이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비슷하게 뭔가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혈전이라든가 심근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들어볼 때에 아주 그런 참 것을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대한 브라크, 와, 브라크가 그래도 이거는 양호하네. 진짜 백독에서 나오는 그 브라크는 아주 이상하게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자, 통풍과 여산의 결정은, 여산 결정은 예리한 유리조각 같은 결정체이다. 진료 현장에서 요침사 검사 중에 여산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혈액 속에도 똑같은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날카롭고 깔끔한 모양에 이끌려 한참을 들여보다가도 왠지 아픈 느낌이 들어 섬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산 결정이 바로 이 관절 등에 침착하면 생체 반응에 의한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바람만 닿아도 아프다는 통풍이기 때문이다. 여산 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의심이 된다. 혈청 요산치가 높다. 혈액의 산성화가 진행되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여 여산이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못한다. 혈액이 차가워지는 환경에서는 혈장 속에 녹아있는 여산이 결정화되기가 쉽다. 그래서 산성화되어지고 할 때 과학 실험을 한번 떠올려 보자. 따뜻한 물에 녹아있던 다량의 소금이 물이 식으면서 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통풍의 염증이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생기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모세혈관이 끝부분에 닿는 부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우, 이렇게 뾰족할 수가 있뇨. 이렇게 완전히 칼날이구나. 여산의 결정이 이렇게 완전 칼날 모습으로 될 수도 있고, 여산 결정체가 마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이구, 여산의 결정체가 이렇게 되면 완전 혈액을 그냥 막 찌르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네요. 여산 결정체는 아주 투명하고 그냥 꼭 참 밖에 있으면 꼭 보석 같은 어떤 조각들인데요. 여산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파편들이 그냥 아주 위험하겠는데, 과식과 입자상 부유물. 입자상 부유물이란 마치 작은 먼지가 춤추듯이 요리조리 움직이는 알갱이 모양의 부유물을 말한다. 그 대부분은 주로 유적 성분으로 추적된다. 유적 기름기가 축적된 그런 성분으로 추정된다. 기름지고 걸쭉한 국물처럼 지방이 농후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누구나 혈액에 이렇게 부유물이 나타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공복 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평소에 외식이 작거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장이 지치고 약해져 있을 것이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인 경우가 많다. 혈액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때는 먼저 과식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충분한 물과 싱싱한 채소를 듬뿍 섭취해야 한다. 자, 입자상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기도 하고, 입자상 부유물이 암시야상 아주 시커멓게 암시야 검은 표현으로 했고 밝은 쪽으로 했고 이렇게 이 부유물들이 이렇게 뜰 수 있군요. 자, 적혈구를 괴롭히는 조상 부유물 뜬다 이 말이죠. 조상 부유물이란 마치 바닷말 해조리 일종이 지저분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부유물을 말한다. 이 부유물의 물은 적혈구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유물 주변의 적혈구는 변형이 되거나 옴짝달싹 못해서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거 피가 적혈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질병이 안 생길 수 없죠. 눈, 모세혈관 이런 데 되면 시력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가는지. 적혈구가 괴로워한다라는 표현은 그다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못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혈액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진료 경험에서 말하면 몸 여기저기가 가렵거나 비염이 심해진 환자의 혈액에서 이 현상이 드러난다. 조상 부유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체의 배설과 정화력의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막 몸이 가렵다라는 것은 어떻든 비벼서라도 좀 혈액 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가렵게 만들어지는데, 이 가려움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정체되게 만든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상부유물이 이렇게 있을 때는 혈액이 순환이 되도록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끓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움직이겠네요. 조상부유물, 감각 상태로 보여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상부유물이 이렇게, 그래서 거미줄과 같은 섬유상 부유물은 마치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부유물이 있으면 적혈구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감기 등으로 열이 났을 때나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복용 중인 사람, 간 기능이 약해진 사람 등에서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나 형상으로 판단될 때 석고된 응고인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 완전히 거미줄 같은데, 이렇게 되지만 뭔가가 응고된 인자일 수도 있다. 피부린 섬유상 부유물이 이러면 끈적끈적해서 서로서로 밀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겠네요. 그럼 혈액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좀 더 볼까요?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와 곰팡이상 부유물이란 곰팡이상 부유물 부정형의 선상 또는 포상으로 보이는 부유물을 말한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는 가려움이나 습진이 생기고 무좀이나 치루, 녹루에 걸린 경우가 많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무좀 같은 거, 습진 같은 거, 비염 같은 거, 혈액순환과 다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곰팡이상 부유물이 딱 이렇게 있고, 곰팡이 같은 이런 부유물들이 둥둥둥둥둥 떠다니는군요. 이렇게 당질의 과다 섭취와 포상 부유물이란 혈장 속에 거품처럼 존재하는 이물질을 말한다. 효모양진균처럼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포상 부유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의 혈액을 보면 다른 부유물이나 플라크 등도 함께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혈액의 정화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면 좀 LDL, HDL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포상 부유물이 포상 부유물을 탐식하는 백혈구가 막 서로 싸우는가 봐요. 막 이런 모습도 있네요. 이거 참. 폐혈증과 박테리아 유주체. 폐혈증, 박테리아 모양의 유주체란 마치 곤충의 일종인 물뱀처럼 혈액 속을 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는 것을 가리킨다. 혈액을 관찰하기 전날 날 생선이나 육류를 먹었을 때 주로 발견된다. 유주체의 크기와 형상은 박테리아, 간균과 매우 닮았다. 그렇다면 혈액 속의 평소 완전한 무균 상태가 아니라 세균의 발익이나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정균 상태라는 뜻이다. 그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 혈액 속에서 증식하여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군요. 폐혈증, 혈액이 썩는다 이 말인가요? 박테리아 모양의 유주체, 박테리아 모양의 림보시크머스, 박테리아 모양의 시커멓게, 박테리아 모양의 유주체, 박테리아 모양의 유주체 확대한 모습,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심각한 피들이 있으면, 피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 생선 같은 것을 먹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 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너무 심각해서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